자, 조선 후기 관련한 붕당 정치 그리고 탕평 정치 내용까지 봤는데요. 이 붕당 정치 대립과 관련한 예속 논쟁의 사건 그리고 환국 정치에서의 환국 사건들 그리고 영조와 정조 시기 때의 탕평체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죠.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보자. 자,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상황 그러면은 요게 무슨 일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송준길이 와서 아래였다. 적처소생이라도 둘째부터는 서자입니다. 그래요? 둘째 아들은 비록 왕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더라도 3년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3년복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죠? 예속 논쟁에서 1년상인지 3년상인지 이런 거 갈등을 벌이고 있었네요. 자, 우리가 봤었던 조선 후기 예속 논쟁에서 첫 번째 예속 논쟁인 1차 기해예송, 1차 기해예송 그리고 2차 갑인예송 이런 게 있었죠. 1차 기해예송에서는 서인의 1년상이 채택이 되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갑인예송에서는 남인의 1년상이 채택이 되었다. 이때 첫 번째 기해예송에서는 선대왕 효종의 죽음이었었고 둘째 갑인예송에서는요 효종비의 죽음이었었죠. 자, 그래서 1년으로 갔긴 한데 서인이냐 남인이냐 이런 집권하게 된 붕당들이 좀 달랐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예속 논쟁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조선 후기 현종 시기 때 벌어졌었던 예속 논쟁. 3년복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거 서인이 1년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에도 보니까 뭐 허목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3년복 입는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장자로 불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년상, 3년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입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해예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조선 후기 현종 때 있었던 일, 예속 논쟁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언제입니까? 현종이 어느 시기 때 왕인가요?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 선조 있었고 그 다음에 광해군 중립 외교 있었고요. 그리고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된 다음에 두 차례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효종 때 북벌한다고 좀 생쇼를 하다가 실제로 하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현종 때 예속 논쟁, 숙종 때 환국정치 이렇게 갔었죠. 여기 있네 지금. 지금 여기 인조반정 있네요. 경신환국은 숙종 때 환국이에요. 요 사이에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을 라로 고를 수가 있겠구나. 예속 논쟁의 시기 파악이었었네요. 사료를 보고 이게 예속 논쟁인지 파악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밑줄 근 이왕 제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느 왕인가? 앞에 사람 얘기를 보니까요. 조선과 청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고자 세운 비석 탁본이래요. 비석이래요. 국경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조선의 관리 만나가지고 현지 답사했나 봅니다. 비석의 서쪽에는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요게 뭐죠?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조선과 청이 양국의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논란이 됐었던 것은 요것 때문이지요. 그죠? 다시 그려보면은 자, 요게 이제 북방의 경계인데 이 백두산 여기 있죠. 여기 압록강 그리고 여기 동쪽은 토문강으로 한다. 요건 두만강이고요. 요거는 토문강이다. 동쪽의 경계가 토문강이면 여기 우리 땅인데 여기 뭡니까? 간도.
백산 정계비 요것 때문에 간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그 시작점이 조선 후기 숙종 때였었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숙종 때 해당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최재우가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자, 동학을 세운 최재우 뒤에 나올 겁니다. 세도 정치 시기 때 철종 때 만들어지고요. 이후 고종 때 처형될 겁니다. 세도 정치 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 세도 정치 시기 요 시기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구나. 2번 변급 신류 등이 나선정벌에 참여하였다. 나선정벌은 앞서 본 것처럼 효종 때 러시아 도와주고 왔었던 러시아를 정벌하고 왔었던 거죠. 청 정벌하려다가 청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를 정벌하고 왔었던 효종 때 사건이었었네요. 3번에 장용령이 창설되었다. 이건 정조 때 정책으로 봤었죠. 정조 문제 뒤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조 친위부대 장용령 창설. 4번에 경신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했다. 숙종 때 발생했었던 환국은 3차례. 경신환국, 기사환국, 그리고 갑술환국 요 3차례의 환국이 있었죠. 숙종 때. 자, 경신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했다. 숙종에 해당하는 당시의 정치 모습. 5번에 정렬이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 옥사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붕당 정치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선조 시기 때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이었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무슨 상황일지, 그리고 이후래요. 무슨 사건인지, 그리고 그 사건의 시점,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해야 되겠다. 자, 보니까요. 지금 뭐 아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대. 남인에 붙어서 윤휴와 허목을 스승으로 삼고 남인 관련된 인물이거든요. 그들이 허적의 서자 허견 그래서 뭐 지금 역모를 꾀하고 있어요. 그 결과 경신년에 큰 일이 벌어졌네. 허적, 서자, 허견 이 사람 문제 때문에 남인들이 큰 피해를 보겠죠. 경신년에. 이게 뭡니까? 경신환국이잖아요. 자, 숙종 때 벌어진 최초의 환국인데 경신환국은 허적 모반 사건 또는 허견 모반 사건, 남인들이 역모에 가담했다. 이렇게 불거진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서인들이 제거되고 남인들이 제거되고 서인들이 집권하게 된 최초의 환국, 요 사건이 경신환국이었었죠. 경신환국으로 남인들이 제거되고 서인들이 집권하게 된다. 이 서인들이 이 시기 때 남인들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갈라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신환국을 본 거예요. 자, 이거는 숙종 때 벌어진 환국 정치다라고 봤었어요. 경신환국이더라. 자, 경신환국의 결과 좀 아까 본 것처럼 남인들이 제거되고 서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됐었죠. 이게 경신환국이다. 그리고 이후에 기사환국. 기사환국은 장희빈의 아들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였었던 정치권의 갈등이었었다. 남인들을 배후에 두고 있었던 장희빈. 여기서 이제 남인들이 승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인들이 제거되고 남인들이 승리하게 된 요 사건이 기사환국이었었네요. 숙종은 이후에 장희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이 바뀌었다. 인현왕후를 그 이전에 쫓아냈다가 다시 들이면서 장희빈을 후궁으로 다시 강등시킨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갑술환국이었었다. 갑술환국은 장희빈 강등됐네요. 그래서 남인들이 제거되고 인현왕후를 끼고 있었던 서인들이 집권하게 된 이 사건, 세 차례 환국이었었네. 자, 그 중에서 지금 경신환국이 지문에 나왔어요.
자,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요 내용들 있으면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예송은 숙종 이전에 현종 때 있었던 기해예송, 갑인예송 두 차례 예송이었습니다. 이번에 정열이 모반 사건은 붕당 형성 초반부죠. 예,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이었었던 바로 선조 시기 때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현종 때, 2번은 선조 때, 3번은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이괄의 난, 인조반정 직후에 벌어진 반정공신 책봉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괄이 일으켰었던 난이었습니다. 인조니까 한참 이전에 해당하죠. 4번에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전국을 독점하였다. 북인 정권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 바로 광해군 중립외교, 광해군 때입니다. 4번에 희빈장씨 소생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희빈장씨 소생 원자 책봉, 세자 책봉 문제예요. 같은 겁니다, 사실상. 기사환국이지요. 예. 환국, 기사환국이 경신환국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남인이 승리했었구나. 자, 그래서 이후 두 번째 환국인 기사환국인 5번을 골라주시면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여기 가가 떡 있는데요. 여기 전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나 봅니다. 가 이전에 볼게요. 며칠 전 주상께서 희빈장 씨가 낳은 아들 왕자를 원자로 삼으셨다고 하네. 중전께서 아직 젊으신데 이거 이래도 되나? 여기서 중전은 인현왕후일 거예요. 자, 결국 장희빈 아들을 세자 원자로 책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로 벌어지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사환국이겠지요. 이때는 숙종이 장희빈을 좋아할 때.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장씨에게 내렸었던 왕후의 지위를 거둔데 희빈을 내려주도록 하래. 그러면 장희빈 왕후 중전에 책봉했었다가 장희빈을 강등시키는 거네요. 아,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를 다시 드리겠다. 예. 이 아저씨 누구야? 오락가락 하신다. 숙종. 그죠? 여기 주상이 숙종이죠. 지금 다 환국입니다. 자, 그러면 기사환국, 갑술환국과 관련한 일입니다. 1번 무신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켰다. 요거는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까지는 아닌데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는 세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조선 초기 때 단종을 몰아내고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었던 수양대군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반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2번 송시열이 유배된 후 사사되었다. 자, 송시열이 죽었대요. 송시열이 죽었다. 송시열은 서인이거든요. 서인 송시열이 언제 죽었냐? 기사환국의 결과 서인이 몰락하게 되는데 요때 송시열이 죽게 돼요. 요때가 기사환국이다. 자, 따라서 가 시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주제로 말미암아 기사환국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 그죠? 자, 그래서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가시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3번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3년상이냐 1년상이냐 그 다음에 1년상이냐 9개월상이냐 1, 2차 예송 논쟁. 요거는 현종 시기 때 있었던 난으로 봤었죠. 4번에 정열이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가 발생했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거 선조 시기, 붕당 형성기, 임진왜란 이전. 5번에 붕당 폐해를 막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탕평 정책하는데 비석 세웠어요. 예, 언제입니까? 영조 시기 때 탕평 정책으로 이런 탕평 정책을 하겠노라 라는 탕평비를 성균관에 건립하게 됩니다. 영조의 정책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근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려고 하는데 왕의 정책을 고르는 거겠지요. 자, 농경을 장려한답니다. 그다음 뭐 세손도 있나 봐요. 가만히 있자. 그 왕인가? 친경 친잠을 거행하고 기쁨을 표현했대요. 그래,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나 봅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균역법을 제정하여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 주었다.
이건 세금제도 편에서 균역법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왕의 정책이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영조 때 시행된 민생정책입니다. 균역법은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세금을 줄여줬네.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감해 줄 거예요. 탕평책을 시행했었던 영조는 완론탕평을 통해 붕당의 기반을 제거하고자 했었죠. 예, 붕당의 대립이 너무 극단적으로 계속 가고 그 이전에 숙종 때는 특히나 환국 정치로 야 니들이 역적이야 역적이야 라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극단적인 대립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영조 때 중립적인 인사들을 통해서 화합하는 공평한 인사관리 이런 탕평책을 시행한다. 그래서 영조가 탕평비를 건립하기도 하고요. 붕당의 기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원들을 줄이고 산림, 제야사림, 언론을 총괄하는 관직이 없는 인물들이죠. 이들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지요. 국가 요직이었었던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도 했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민생 정책들이 이 뒤를 잇게 될 건데요. 자,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1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법전인 경국대전 완성, 조선 초기 성종 때 정책. 2번에 붕당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탕평비. 영조가 탕평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힌 탕평책의 일반론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을 실시하였다. 신해통공은 정조 시기 때 정책이죠. 시전상인의 특권이 뭐가 있었는데요. 불법 상인인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요. 금난전권을 유기전 일부를 빼고는 축소 제거했었다. 이게 정조 시기 때의 경제 정책일 겁니다. 경제편에서 다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4번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영조니까 영정법인가 봅니다. 그렇게 헷갈리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세금제도 편에서 다루게 되는 인조 시기 때의 정책. 자, 5번에 각 궁방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시켰다. 공노비 해방 정책은 정조 다음에 순조 때 시행되는 정책이에요. 사실 정조가 이거 준비를 했었는데요. 정조는 서얼에 대한 차별도 완화하고 노비도 해방시킬까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 왕 때 발표하게 되는 어쨌든 영조 시기 때 정책은 아니구나.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왕은 누구인가? 이거 아는 얼굴이신데 몰라도 됩니다. 단서가 있을 거예요. 당평군주랍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영조 아니면 정조예요. 탕평책을 시행한 두 군주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보니까요. 한성의 홍수 예방을 위해서 홍수가 나면은 청계천이 막 범람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청계철 준설 사업을 벌이게 되지요. 청계천을 준설한다. 그래요. 이 왕 때 정책이지요. 그리고 여기 단서가 있어요. 결정적인 단서가 균역법. 군포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누굽니까? 영조입니다. 영조 왕의 어진이에요. 그리고 영조 때 청계천 준설, 그리고 균역법 등등의 각종 정책들. 자, 그러면 영조 때 정책을 골라주시면 되겠지요. 1번에 학문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조선 초 세종 때 정책. 집현전을 계승한 성종 때 홍문관으로 이어진다. 자, 2번에요.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훈련도감은 오군영에서 봤었어요. 오군영. 훈련도감. 그 다음에 어총수. 어영청, 총률청, 수어청. 그리고 금이영. 어총수가 인조 때다라고 봤었어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인 선조 때. 금이영은 숙종 때. 자, 그래서 2번은
임진왜란 중인 선조 때에 해당됩니다. 3번에 속대전을 편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자, 영조 때 편찬 사업으로서 속대전, 법전이에요. 그 다음에 동국 문헌비고, 한국학 백과사전으로 알려진 저서. 정조 때는 뭐 있죠? 법전으로서 대전 통편,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무예서로서 무예도보 통지, 이런 서적들을 나누어서 보셔야 되겠죠. 법전은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다. 4번에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을 편찬하였다. 궁중음악을 아악이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음악들을 정리한 서적, 성종 때 편찬된 서적이죠.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데요. 5번에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앞서도 봤는데요, 신해통공, 금난전권을 줄이는 정조 시기 때의 신해통공 조치, 경제정책입니다. 자, 영조와 정조를 구분하는데, 영조 문제는 오답에 당연히 정조가 있겠지요. 네, 정조 문제는 오답에 영조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가 왕이 재위한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어느 왕일까? 시작부터 나는 이왕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수원 화성. 화성을 건립한, 이것을 주도했었던 왕이죠. 수원 화성뿐 아니라 장용영도 나왔습니다.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붕당의 대립을 줄이겠다. 바로 정조입니다. 자, 정조가 강력한 왕권의 상징으로 건설한 일종의 신도시 수원 화성, 그리고 왕권을 뒷받침하고자 만든 군사 조직 장용영. 정조는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의 대립을 완화시키겠다라는 준론탕평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조가 시행했던 또 다른 정책으로서 초계 문신제가 있죠. 왕이 관리들을 재교육하도록 하는 초계 문신제도. 예. 그리고 이거 말고 규장각, 규장각이라는 기구, 예, 이를 통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구로 성장시키고자 했었죠. 예, 그리고 장용영 등등의 정책들이 정조 시기 때 이어지는 탕평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요거는 고려 시기에 해당하죠. 고려 성종 때 철전으로도 만들어졌었던 건원중보, 고려시대 화폐에서 등장합니다. 2번,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 설치는 통일신라 이전의 신라 때 통일 이전입니다. 지증왕 때의 정책. 3번에 울산은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울산항. 대표적으로 통일신라의 무역항입니다. 고려는 병란도였었죠. 4번 균역법이 제정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조 때 계속 봤었던 민생안정 정책이죠. 5번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 이걸 폐지했다. 뭐라고 합니까? 앞에 두 번 더 봤네요. 신해 통공조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정조 때 있었던 경제정책이었죠. 예. 그래서 요거는 경제편에서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된다. 정조의 정책으로 반드시 알아두시라.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여기도 왕입니다. 어느 왕에 대한 정책일까요? 가상현실버스, 와, 이런 거 보면은 좀 생동감 있게 만들면 신기할 것 같은데, 스크린으로 보고 계신 것은 무예도보 통지예요. 자, 무예도보 통지에 실린 무예동작이래요. 무예도보 통지, 무예서예요. 이걸 가지고 장용영 군대들 훈련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덕무, 박재가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정조 때 중용됐었던 서얼 출신 인물. 자, 정조는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육성하게 되니 서얼 출신 인물들을 규장과 검서관에 임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약용과 같은 남인들을 키우기도 하는 정책을 통해 권력을 강화시키고자 했었죠. 그래서 정조식이구나. 정조 때 편찬된 무예도보 통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덕무, 박재과 같은 서얼 출신 인물들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룡령 얘기가 등장하네요.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조직 군대였었구나. 1번 보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청과의 국경을 정하였다. 자, 요거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 토문강이 두만강이냐 토문강이냐라는 거 아까 그림에서 봤었어요. 숙종 때의 정책이지요. 백두산 정계비. 이번에 3군부를 부활시켜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아직 안 배웠어요. 3군부 부활, 의정부와 3군부 부활은 근대 시기 편에서 등장하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에 등장할 겁니다. 3번에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자, 속대전 아까 정리했는데요. 영조 때의 법전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 통편 정조 때의 법전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의 기본 법전을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게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 반포였었죠. 요거를 업데이트로 영조와 정조 시기 때 만들게 되는구나. 그래서 3번은 영조니까 답이 안 되겠죠. 우리는 정조를 찾아야 돼요. 4번에 규장각의 검서관을 두어서 서얼 출신 학자들을 기용했다. 규장각, 정조가 두었던 학술기구, 그리고 서얼 출신들을 검서관에 임명하기도 했구나. 이덕무, 박재가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당시의 서얼 출신 학자들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 내편 그리고 외편. 한양 기준으로 우리가 달력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선 초기 세종 때 업적으로 앞서 살펴보기도 했었던 우리의 독자 역법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주제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조와 정조의 정책들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각종 사건들, 이런 포인트들 중심으로 지금 이 단원을 잘 파악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들 마무리했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